네, 알겠습니다. 이제 생기부를 좀 뜯어보죠.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네, 학부모이신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생기부를 좀 뜯어볼 텐데, 서울대 일반 전형, 이 서울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종이 네.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집니다. 합격하기까지 이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였어요? 일단 네. 이 학종이 다른 전형과 다르게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생기부를 계속 챙겨야 되고 또 이제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네. 수능 본 다음에 놀지도 못하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수능이 끝나면 와 진짜 끝이다라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너무 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면접이 사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면접이 50%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서 면접까지 긴장을 안 놓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면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면접에서 질문이 뭐였어요? 문제 풀기가 3개였나요? 그 이제 서울대는 MMI라고 해서 면접이 네네.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방을 6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제도 풀고 생기부 질문도 받고 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면 6개 방에 들어가서 6개 질문을 하나씩 받는 겁니까? 네, 이제 꼬리 질문까지 해서는 좀 길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방 하나에 질문 하나다. 맞습니다. 이거 거의 건강검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기억에 남는 문제는? 진짜 그 엄청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뭐였냐면은 막 뭔가 연구 결과를 주고 여기서 이 연구 과정에서 잘못된 걸 찾아보고 너라면 이 연구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얘기해봐라 막 이런 오.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게 사실 기출에도 몇 번 있었는데 네. 진짜 엄청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엄청 교묘하게 숨겨놓고 또 잘못된 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려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제가 가장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고 주제가. 주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막 집에 책을 많이 두면 네. 공부를 학생이 잘한다 막 이런 연구였어요. 근데 막 이제 막 연구 과정 결과 이런 걸 쫙 써놓고 어디가 잘못됐고 너라면 집에 책이 많으면 공부를 네가 잘 하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질문이었어요. 상당히 뭔지 모르겠죠.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질문 의도 자체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연구를 했다는 그 실험 과정 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그 엄청 간결해요. 근데 그것도 나와 그래요? 있긴 한데.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설계했을 때 분명 여기서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걸 찾아내라는 거죠?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생기부 질문은 뭐였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사실 저는 생기부 질문이 그렇게 깊숙하게 안 들어온 편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2년 동안 탐구를 한 게 있었어요. RN이라고 하죠. 네, 그걸 했던 게 이제 자소서에도 좀 중요하게 들어갔었는데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제 탐구를 한 거. 아무래도 서울대는 호기심을 갖고 뭔가 스스로 탐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생기부의 자소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에. 좋습니다. 내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내신이 간당간당했잖아요, 사실은. 네. 서울대를 쓰기에는 좀 낮은 편이었죠. 네, 서울대 쓰기에는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요거 그 듣고 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세요. 내신이 몇이었나요? 하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로 희망을 좀 보죠. 진로 희망을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썼었죠?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 정신과 의사, 3학년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렇게 썼었어요. 그렇죠. 요거 3학년 때 제가 손을 좀 봐주죠. 네. 정신과가 아니다.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요게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네. 정신건강의학과를 굳이 쓴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의사라는 꿈을 가졌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 생기부를 쓰다 보면 이제 꿈을 좀 세부화해서 하는 게 좋아서 네. 이제 좀 과를 찾아봤게 됐는데 이게 제 장점을 드러내고 좀 단점을 숨길 수 있는 과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뭔가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한 흥미도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의대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막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의사 가운 입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었고요. 사실 이게 진짜 완전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뭔가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뭐 의학 기자도 있고 막 의학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도 흥미로웠고 뭐 이런 걸 어떤 걸 배운다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의 세계라고 하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딱 무엇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들어가 보면 할 게 정말 많긴 해요. 맞아요. 저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사라는 타이틀만 하나 갖고 있지. 네. 제 스스로의 자칭 이제 창윤고 TV 국장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계속 탐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의대를 가서 네. 꼭 자기가 원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거 원하려면. 네. 인기가 많은 과입니까 이게? 네. 그래요? 편에서 인기가 좀 많은 과. 편에서? 아 수술까지는 아니니까? 아, 네. 그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고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게 주로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피 안 보니까. 만약 이게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 2순위 이런 거 있어요? 아, 뭐 사실 생각은 안 해봤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넌 정말 어떤 과 의사가 되고 싶냐? 그럼 뭐 성적 맞춰서 가야죠. 그때는. 솔직한 대답. 네. 네, 알겠습니다. 생기부를 네. 이제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페이지별로 보면 사실은 이제 수상 내역이 가장 네. 먼저예요. 원래는 네. 이제 임수민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만 3페이지 반 됩니다. 수상만 3페이지 반이 되는데 네. 물론 지금 1학년들은 그렇게는 못 돼요. 네. 이제는 바뀌어서. 네, 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어요. 장려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항상 주면서 또 작년에 이러고 네, 놀렸던 거의 기억이 뭐 있는데. 장려 콜렉터였죠. 네, 장려 콜렉터 엄청나게 장려를 모았어요. 네. 생기부를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좋은 걸까요?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사실 생기부를 챙기는데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자기가 그 자기 과 관련 지식이 엄청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 막 파고드는 친구가 있고 정말 다양한 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를 하나 설정해 두고 네. 내가 이 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모두 그쪽으로 네, 연관시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 그거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게 낫다라는 이제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다 했어요. 그냥 다양하게. 후자였죠. 왜냐면 사실 뭐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입학사정관이 어떤 입맛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런 거기도 했고 의대라는 특성이 의사가 딱 한 가지 측면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관점이 굉장히 다양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하고 뭐 대회도 다 참가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수민이 같은 경우는 다양하긴 했지만 결국 진로와 연관시키기 위한 그렇죠. 네. 그 방향으로 이제 생기부가 작성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노력을 흔히들 했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흔히들 이제 뭐 의대하면 당연히 수학과학 열심히 해야 돼라고 네.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인문 쪽으로도 네. 상당히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맞아요. 그쪽으로 풀어 쓰면서 이제 했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했다. 듣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전공을 원하고 어떤 진로를 희망하든지 간에 저도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챙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나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사면 국어면 이렇게 해도 네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도 네. 사실 끝마무리만 네네. 잘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글이라고 하는 게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고 이렇게 펼치다가도 끝마무리만 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뭐 역사, 국어 뭐 이런 네. 거 봤을 때에 예전에 일제 강점 시대에 네. 그러니까 의대를 쓴 친구인데 네네. 일제 강점 시대에 뭐 네네. 여성들에게 뭐 수훈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 수훈이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오호. 보고서를 썼다 이런 식의 역사 수업인데 아. 교과 세특을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좀 진로 쪽으로 많이 갔던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독서를 좀 볼까요? 네. 독서를 보기 전에 과세특. 네. 과세특을 이거 어떻게 질문해야 잘 모르겠네. 자기가 신경 썼던 거. 나는 요건 좀 기억에 난다. 요 과세특은 선생님이 써주실 때에 네. 내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네. 어느 과목에서 과세특 요렇게 쓴 게 좀 기억이 난다? 질문 좀 이상한가? 아니요. 네. 한번
어떤 제가 답변해보겠습니다. 갖고는 있으니까 네. 혹시 과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읽을 수는 있어요. 저는 가장 과세특 기억에 남았던 거. 네. 저는 일단은 그 제가 자주 써먹었던 소재이기도 해서 네네. 화학 1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화학 1 2학년 때. 네. 화학 1. 네, 화학 1이 그 뭔 내용이었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년 동안 한 탐구였는데 R&E. 네, R&E 탐구였는데 그게 1학년 때 했을 때 한 번 잘못됐었고 근데 2학년 때 이제 화학 1에서 막 몰이라던가 양적 관계를 배우는데 네네. 그걸 배우고 나서 아 이게 양 계산이 잘못돼서 실험 설계 자체가 잘못됐구나 네. 해서 이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실험을 진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뭔가 이게 그 수업 때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했다라는 점도 있고 또 뭔가 혼자서 탐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잘못을 고쳐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가장 만족스럽긴 했었어요. 그 이거는 이제 과학이고 수학이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수학 과학을 제외하고 네. 또 뭐 과세특 하나 기억 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참 내가 잘 활동을 해서 잘 기재된 것 같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는 윤사요. 윤리와 사상. 네, 그게 윤리와 1학년 어디였죠? 2학년 2학년. 때요. 요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네, 윤사가 네 제가 이거는 딱히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기보다 네네네. 배웠던 걸 바탕으로 제가 또 다른 활동을 했던 건데 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도 되나? 근데 이런 거? 그 소재가 두 개인데 그러면 네. 그 중에 하나만 하나만 해볼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불교? 아니 맹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그 위에 거 위에 걸 해볼까요? 네. 맹자의 왕도 정치에 대해 배운 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두 사상을 비교하며 정치와 도덕의 영역은 다른가에 대해 고민함. 맹자는 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마키아벨리는 정치는 종교나 도덕의 세계로부터 독립하여 현실주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알고 이렇게 사상이 다른 이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임을 깨달음. 이를 통해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도덕적 수단이 필요할 때 올바른 정치가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사상가의 입장에서 답을 제시해보고 현대 사회의 경향은 어떠한지 분석함. 이렇게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는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멘트는 약간 좀 늘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뭐 어디 가서 이제 제 생기부를 봤을 때 이런 활동은 진짜 좀 너의 뭔가 소양이 보인다 이렇게 많이 말을 듣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 단순히 배운 거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더 비슷한 걸 끌고 와서 이게 뭔가 탐구를 하고 뭔가 분석을 해보고 이랬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양에 대한 거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독서란 말이에요. 네. 독서를 이제 얼마나 봤죠? 독서 기록을 얼마나 했죠? 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네. 그 한 학기에 과목당 한 2권씩은 하려고 이제 2권씩은 읽어보려고. 과목당 2개. 네, 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한 3-4권 하더라도 이제 뭐 적어도 모든 과목에서 2권씩은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페이지로 보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와요. 네. 독서로만. 근데 이제 모든 과목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뭐 나는 이쪽 전공이니까 그쪽 전공만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좀 읽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더 제가 그 중심에 뒀던 건 단순히 그냥 독서만 따로 다른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뭐 세특에서 했던 활동이랑 네. 이런 걸 할 때 읽었던 책을 또 넣고 이런 걸 저는 이제 약간 연계를 시켰는데 제 생기부 읽어보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약간 스토리가 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복선처럼 느껴지면서 뭔가 잘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어떤 걸 했어요? 비교과 그러니까 뭐 교과 활동과 연관된 탐구냐? 네. 아까 뭐 과제 연구도 많이 했었고. 네, 맞습니다. 뭐 비교과 활동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R&E도 있을 수 네네네. 있겠고 뭐 동아리도 포함이 되나요? 그럼 동아리 질문을 하죠. 동아리 네. 아예 동아리 질문해서 정규 동아리가 네. 해망. 네, 해망 맞습니다. 맞죠? 네. 해망. 자율 동아리는 이제 생명윤리 탐구 동아리하고 인간 심리과학 탐구 동아리 뭐 그런 걸 들었습니다. 동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저도 이거 자소서에 동아리의 내용을 넣었었는데 동아리가 그냥 그 안에서 뭘 했다, 무슨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배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 질문에서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동아리 안에서 너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걸 하면서 어떤 게 어려웠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리 자체가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 또는 뭐 그런 걸 하면서 배웠던 점 이런 게 중심이 되면 동아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나는 뭐 지금 뭐 수민이처럼 의대를 목표를 하고 있어 라든가 네.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생명적으로 할 거야 이러면 모두 막 나 무조건 해망은 들어가야 돼 라든가 네. 그런 소문을 막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 때부터.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냐는 네. 거죠. 저는 오히려 해망보다 제가 들었던 자율 동아리를 더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동아리를 무조건 정규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동아리를 가지고 인성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인터뷰 영상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어떤 친구는 영자신문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기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의학적인 기사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으니까 네. 굳이 맞아요. 내가 뭐 이과를 가기 위해서 이 동아리 들어야 돼.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자율 동아리로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네. 자소서 쓰는 팁 이런 거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자소서 쓰는 팁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스토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도 처음에 잘못했던 게 그냥 뭔가 이걸 써야겠다 소재를 정하면 막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읽는 사람도 불편하고 네. 쓰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여러 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소재를 좀 깊이 생각하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걸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써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분배인데 네. 진짜 솔직히 자소서가 쓰려면 엄청 오래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대로 한번 잡으려면. 근데 수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 이제 뭐 최저도 맞춰야 되고 네. 할 게 엄청 많잖아요. 내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게 딱 한 번 삘이 왔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딱 써지는 거라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시간을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팁을 저도 같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같이 봤으니까 네, 처음에는 저는 오히려 나열을 해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른다. 네. 그러면 쓰고 싶은 걸 다 써와봐라. 네. 조정은 같이 하자. 네. 조절은 같이 하자. 네네. 네, 그렇게 맵을 짜보는 것도 방법일 네, 수 맞아요. 있겠어요. 네. 전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다 써라. 다 쓰고 나서 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든 해가지고 같이 좀 조절하면 네. 얘기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하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부탁은 또 잘하잖아. 부탁은 잘하는데 부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왔을 때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안 믿고 또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네, 그럼 정리를 이제 좀 슬슬 해보죠. 저희가 이제 녹음한 지 꽤 됐는데. 그렇죠. 네. 창영고등학교에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네. 앞으로의 그 수민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아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소중한 사람들과 지냈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처음 입학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이 학교가 되게 후지잖아요. 거치든 아니든 그렇게 막 나이스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단 여기 굉장히 뭐 잘하는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다 약간 경쟁자로 보이고 좀 삭막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했고 선생님들도 정말 좋았고 네. 활동도 정말 많고 막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학교한테. 창영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면 이건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관심을 가지면 정말 할 게 많은 맞아요, 학교예요. 맞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놓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게 불만을 한다. 그러면 좀 안타깝죠. 네, 찾으면 정말 많은데
앞으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시면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예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놀 생각이고요. 본과 때부터는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버텨내는 게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 일단은 공부량을 이제 제가 의사가 되는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그 공부량을 즐겁게 해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대학을 다니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환자에게 힘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뭔가 이상적인 거였네.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약간 요즘은 병원 가기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사가 워낙 이제 표정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만 막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맞아요. 하면 네. 그냥 내가 정신병자인가?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뭔가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게 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걸 이제 해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내신 하느라 이제 또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수능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이제 앞이 안 보이고 막 이게 끝이 어딘가 싶어도 지금의 할 일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앞을 보면서 지금의 할 일을 하나둘씩 해내다 보면 네, 그 결과가 나오고 이제 또 행복한 시간이 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의사 되면 한 번 더 나오실까요? 네, 그때. 근데 내가 그만둘지도 모르니까. 네. 네,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사람마다 이제 꿈은 모두 다르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꿈의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이룸에 있어서 그 필요한 노력의 크기는 분명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수민 학생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노력을 했노라고 제가 감히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창영고 친구들 모두가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노력의 크기를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현인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